자, 네 번째 주제. 드디어 자유한국당,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자유한국당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막 그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민주당한테 이렇게 천복을 주고, 야당복을 줘서 되느냐. 네, 자유한국당 저희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제가요. 저희를 이제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에서 어찌됐든 주축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죠. 어째 110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보수는 이 좌파하고 틀려가지고 여러 뭐 시민사회 세력이라든지 밖에 텐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유한국당의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잘못되면 보수에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뭐 김태흠 의원인가요? 뭐 3선 이상 무슨 뭐 사퇴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무슨 험지 출마해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럼 좀 결기가 필요합니다. 고작 오늘 나오는 게 무슨 뭐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데 그런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비례대표는요 지역구가 없어요. 내가 당협위원장이고 지역구가 있어 현재까지 선거운동 해왔던 사람이 나 불출마 선언한다면 그래 그렇구나 한데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고 선거 안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당연한 분이 선거 안 나간다 하니까 저는 좀 뜨악했어요. 물론 그거라도 그 결기와 그 판단도 전 높이 삽니다만은 오죽했으면 비례대표가 선거 안 나간다는 것이 기사가 되는 그건 아닌 겁니다. 진짜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뭐 이철이도 비례대표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제가 진짜 비례대표분들이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저 불출마 선언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뜨아갈 겁니다. 너 뭐해?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교회를 같은 교회를 보면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형 교회, 초호화 교회를 보면은 저게 교회인가 제가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몇몇 이 목사분들께서는 이 일요일 같은데 학교에 강당을 빌려갖고 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또 하나의 교회의 한 모습이다. 물론 교회는 코이노이아 공동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초호화 교회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정말 이 보따리 장사라도 어떻게 보면은 소박하게 그 다음에 건박하게 가는 방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마일 캔디님 또 후원 200회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200회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그 마음 저희가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빨리 일어서야죠. 이야기를 누차 벌써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조국 사태 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조국이 이제 결국 조국 사태 언젠가 끝난다. 끝난 다음에 한국당이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거의 다 팔릴 것 같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당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조국이란 좋은 주제가 사라져간다. 그 다음에 뭐 할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쯤 내놓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지만 계속 키워나가서 선거 때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기본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분명히 예측을 했었어요. 자, 만약에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은 야권 분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게 수면 이하에 있지만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준비를 못했고 서서히 나오는데 게다가 야권 통합 문제를 준비하기도 전에 자충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뭐 표창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영입이라든지 나오니까는 벌써 사람들이 왜 저러냐? 좀 잘해주길 바라는데 정말 실망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이라도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자 12월 달 뭐 할 것인지 1월 달 뭐 할 것인지 딱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뇨들 그동안에 이제 저도 굉장히 차떼기당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을 때 당에 들어가가지고 당뇨들 고생하는 거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뇨들하고는 일종의 이 동지애가 있는데
다들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뒤가 아니라 오늘 먹고 오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언 같은 것도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큰 방향성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요. 자, 이 총선 기획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비대위 체제의 일종의 전 단계, 뭐 플랫폼이라든가 디딤돌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당뇨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내부자로 다 채운 거예요. 지금 내부자로 채울 때가 아닌데 결국은 뭐라고 하냐. 저한테 이래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본부장을 했으니까 본부장님, 이거는 총선 알받기 하려는 사람들만 싹 모아놨습니다. 총선 알받기 할 사람만 싹 모아놨다. 너무 그 말이 제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현직 당뇨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현역 의원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총선 기획단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모든 목표는 총선에 맞춰질 수가 네. 밖에 없습니다. 6개월도 네. 안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비교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하고 왜 양대 정당이 대판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년 선거는 나라 망친 정당 대 보수 세력을 어떻게 찢어진 그 상태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분열된 자들이 나쁜 건가, 보수 정당 분열된 자들이 나쁜 것인가. 근데 나라 망친 놈들이 더 나쁘지요. 훨씬 나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내부 갈등 문제가 언론에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이제 선거 앞두면 기자들도 그런 걸 씁니다. 기자들이 뭐 내년에 한번 경제 그런 거 쓰지 않고 어느 당 사정은 이렇다는 등 누가 어쩌다는 등 뭐 이런 걸 써요. 이런 거 쓰면은 당장 여당은 그립이 강합니다. 대통령이랑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당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 뭐 공천 앞두고 내 공천에 불복이 여전히 뭐 공정하지 않냐 하고 뭐 니한테 누구 몇 표 주니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한국당 지지자들이 아유 하고 안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 싫었던 사람들이 한국당 찍을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안 나오고 사표가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선거는요.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몽땅 선거 나오고 상대를 지지한 사람들이 선거에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오면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까 참 걱정이에요. 이 문제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현재 지금 정말 지금부터라도 야권 통합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 그 문제를 지금 버려두고 있다가는 내년 2월 달에 선거 직전에 터진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라는 건 여러분 좌파 박전우님이라든가 많은 분이 이제 강조를 해주시겠지만 좌파 정권 20년을 가느냐, 좌파 정권을 여기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느냐, 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보를 우리 국민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 체제로서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저도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중심이 돼야지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미당도 지금 어쨌든 끌어안아야 되고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내년 선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기본적 물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총선에서 여당 또는 뭐 야당인지 간에 물갈이율이 높은 정당이 이겼어요. 현역 의원 물갈이율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물갈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보통 80에서 90%가 재선 확률이 높습니다. 현역이 이겨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경선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국민들이 정치에 뭐 미국도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의도 사람들 보면 고개를 그냥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움을 갈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주는 게 또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럼 새로운 인사들, 맑고 깨끗한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좌파들은 선거 때문에 미워도 뭉친다. 조셉 박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지금처럼 왜 좋은 판에서 박지원이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런 놀림과 비아냥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자존심 하늘에 계신 상합니다. 천복이다. 뭐 최고의 야당복을 지금 받고 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라든가 또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이건 나라를 깽판을 치고 말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무슨 천수답이 야당도 아니고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답답하기 짝이 없고 뭔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내부 총질이니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뒤집어 엎어지려면 빨리 뒤집어 엎어져가지고요.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꾸 이제 우리들끼리 모이면요. 네. 우리들끼리는 막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죠. 야, 경제가 개판이야. 네. 진짜 민심 떠났어.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반드시 보수가 이겨.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 영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압승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영남 PK에서 압승할 것 같은데 수도권은 좀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선거는 수도권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과반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과반 차지해야만이 쟤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과반을 목표 띄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저는 이기는 선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목표는 과반입니다. 151석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수도권에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네, 김인기님 말씀대로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묘사하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민의 그 힘으로 이번 정권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보수들이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방 TV가 200회를 버텼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정권 교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